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영국 수업을 함께 할 이은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이름이 뭐라고요? 맞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름도 한번 말해볼까요? 아, 그렇구나.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같은 반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있죠? 선생님도 친구들하고 직접 얼굴 보고 수업하면 더 재미있고 신나는 수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 영상 수업으로나마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즐거운 영국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온라인 수업이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이 연극 수업, 연극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연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지금 대답을 한 친구들도 있고 대답을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연극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있을 텐데 막상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연극이란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주는 무대 예술이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적으로 된 글을 보면 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각본이란 말이 있죠. 그 단어가 조금 어렵게 우리 친구들한테는 느껴질 수도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대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이 TV에서 보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대사로 말을 다 하잖아요. 그런 대사가 적혀 있는 대본을 각본이라고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극을 구성하는 4대 요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연극의 4대 요소를 선생님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소개한 연극의 의미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친구들.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서 찾아볼까요? 친구들은 어떤 단어가 눈에 띄나요? 제가 한 5초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면서 눈에 띄는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친구들이 그럼 찾은 게 맞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해요. 자, 제일 먼저 연극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연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그쵸. 너무 쉽죠? 배우. 배우가 연극의 4요소 중 하나예요. 배우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연기자를 뜻하고요. 이 배우가 연극을 하는 사람인데 배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꼭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 출연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연극의 종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연기를 하는 사람, 연기자를 배우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연예인들, TV에서 많이 보죠. 그런 TV에서 연기하는 사람들도 다 배우라고 하잖아요. 자, 그럼 연극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할 장소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연극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연극을 하는 장소를 뭐라고 부를까요? 단어 찾았나요? 맞아요. 바로 무대. 무대가 연극의 4요소 중에 또 하나예요. 아까 같이 살펴본 설명하는 말에도 보면 무대 예술이라고 적혀 있죠. 만약에 무대가 아니라 뭐 카메라 예술이다 적혀 있으면 영화나 드라마를 얘기하겠죠. 연극은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무대는 야외 공연장이 있을 수도 있고 실내 공연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도 혹시 어린이 뮤지컬이나 가족들과 같이 공연 보러 간 적이 있나요? 그럼 공연장을 모두 무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죠, 여러분.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공연장에 가면 우리가 뭐가 되죠? 우리는 공연을 보는 사람이 되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맞아요. 바로 관객입니다. 관객이 또 연극의 4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공연을 보러 가면 연극의 4요소 중에 하나인 관객이 되는 거예요. 관객이 없다면 공연장에서 연극을 하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관객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연극이 올라왔을 때 관객들이 그 연극을 보고 그 연극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아니면 이렇게 선생님하고 온라인 수업 같은 걸 하면 평가를 하잖아요. 수업에 대한 평가 또는 우리 친구들이 평가를 받을 수도 있죠.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거는 친구들이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이건 좋았어요. 이건 좀 나빴어요. 이렇게 평가를 함으로써 더 좋은 쪽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극에서도 누군가가 보고 좋았어요, 나빴어요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객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극의 4요소 중에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그거는 아까 선생님하고 살펴본 연극의 정의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먼저 얘기할게요. 바로 희곡입니다. 희곡은 여러분 쉽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다면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아까 살펴본 요소들 중에 배우가 무대에서 관객 앞에서 연극을 하는데 이야기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야기,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가 있어야 그걸 관객들이 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곡은 관객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적혀있는 대본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연극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학생 1 땡땡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땡땡 얘들아 안녕 이렇게 연극을 하기 위해 대사화 시켜서 적혀있는 이야기를 희곡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연극의 4요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 개씩 기억을 되짚어 가면서 선생님이 먼저 소리내어서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볼까요? 실제로 친구들 어떤 것을 기억할 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해요. 자, 처음부터 한 단어씩 같이 읽어볼까요? 배우, 무대, 관객, 희곡 이렇게 4가지가 연극의 4요소입니다. 친구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퀴즈가 있어요. 연극의 4요소는 이렇게 4가지인데 연극의 3요소가 또 있어요. 선생님 4개 했는데 또 3개 더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4개 중에서 하나를 뺀 것을 3요소라고 하는데 친구들이라면 이 4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우를 빼야 될까요? 관객을 빼야 될까요? 무대를 빼야 될까요? 희곡을 빼야 될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굳이 하나를 버리자면 어떤 걸 버릴지. 네, 생각해 봤나요? 정답은 바로 무대입니다. 자, 무대가 빼면 뭐가 남죠, 여러분? 배우, 관객, 희곡이 있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연극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은 무조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야기도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무대는 굳이 공연장에 있는 무대가 아니어도 되고요. 그냥 숲속에서 연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집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는 것도 연극이 될 수가 있잖아요. 역할 정해서 배우, 가족들 앞에서 관객, 동화 중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연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희곡, 요 3가지가 있는데 무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3요소를 얘기할 때는 무대를 빼고 배우, 관객, 희곡 3개를 3요소라고 한다까지 알아두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극의 종류에 대해서 선생님과 같이 알아볼 건데요. 연극의 4요소 중에서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배우가 꼭 희곡, 즉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쉴 새 없이 대사로 어쩌고저쩌고 말로만 떠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사가 없이 이런 표정이나 몸짓 이런 거 많이 봤죠, 친구들? 이런 몸짓이나 표정으로만 표현하는 연극을 바로 팬터마임이라고 해요.
이런 대사 없는 팬터마임은 저 사람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동작을 하는 걸까? 라는 호기심을 자극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극이겠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아마 가장 많이 접하지 않았을까 싶은 노래나 춤이 위주가 되는 뮤지컬. 아마 어린이 뮤지컬, 가족 뮤지컬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그나마 가장 많이 접해볼 수 있는 종류의 연극이 아닌가 싶네요. 춤과 노래가 위주로 되어 있는 게 뮤지컬이라면 거기서 대사나 어떤 노래 없이 춤으로만 하는 연극도 있겠죠? 그런 건 무용극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우가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것도 아마 본 적 있는 친구들 많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인형극이라고 하죠. 그런데 어쨌거나 인형도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인형을 움직이는 사람은 또 배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하나 더. 우리 서로 존중하는 의미로 존댓말을 써보는 건 어때?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준 안나는 저주를 풀 수 있었어요. 엘사도 왕국에 들이온 주문을 풀고 다시 여름이 찾아왔답니다. 물론 자기를 위해 한쪽 구석에 겨울을 만들어놨죠. 끝! 그리고 사람이 얼굴 위에 탈이나 가면을 쓰고 나오는 가면극이 있어요.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첫 시간이다 보니 연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어떤 종류가 있나 이렇게 설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지루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친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활동 위주로 수업을 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조금 지루했더라도 일단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배우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가졌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구글 퀴즈 활동지가 있을 거예요. 너무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열심히 활동지도 해서 보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고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바깥 활동은 좀 위험하니까는 손도 잘 씻고 건강 수칙 잘 지켜서 꼭 학교에서 선생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